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만 가결하고 충남 대전 통합안은 보류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강력 규탄하며 사과와 함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린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안만 가결된 가운데 충남 대전과 경북 대구 통합안은 보류되면서 지방선거전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단체장들의 반대에 이어 대통령의 신중론까지 더해지면서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틀에 걸친 심사 끝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만 가결됐고 충남 대전, 경북 대구는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단체장, 지방의회의 반대가 이유였습니다.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시도의회도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건에 대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의 행정통합 반대 결의대회에는 최소 1,500명이 넘는 당원이 참여했고 국회 주변에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순규 충남도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구적인 국세 이양 등 지방 분권 목표에 충남 대전 통합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알맹이를 쏙 뺀 사탕 발림식 지방 도매는 반대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법사위의 보류 결정에 대해 다행이라면서 민주당이 낸 통합 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일시적으로 보류된 이런 부분들은 다행이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지를 할 생각입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면 시도민에게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그리고 의견이 수렴돼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리고 법안을 만들 때 이에 대해 제대로 반영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졸속적으로 통합하면 나중에 극심한 혼란이 따르고 이어 통합은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처리 보류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과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 역시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충남 대전 행정통합이 이 대통령의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보류되자 민주당 충남도당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재차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무산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스스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놓고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 정치적 계산으로 약속을 뒤집었다며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은커녕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대안을 스스로 차버렸다며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은 약속 뒤집기에 대해 시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찬성인지 반대인지 더 이상 회피 말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도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장원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국회 앞에서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남도당은 남은 국회 2월 임시회 기간을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기 건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제31차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오는 5월 마스터 플랜 당선작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명시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과 재정 특례를 강화하는 세종시법 전부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주차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안도 이번 회의에서 함께 논의됐습니다. 심정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반려동물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국내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통합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 모형 앞에 자리 잡은 사람들. 위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직접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익힙니다. 먼저 기도 폐쇄 상황입니다. 어깨 등 쪽을 지지한 뒤 고개를 숙여 등을 두드립니다. 어깨 쪽이 가슴 쪽, 등 쪽이잖아요. 이 부분을 잡고 여기서 입을 좀 숙인 후에 쳐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래서 안 나오면 얘네도 하인리법 해줍니다. 반려견이 의식이 없을 때는 몸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눌러 자극을 주고 다리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맥박이 뛰는지 살핍니다.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즉시 흉부 압박, 즉 CPR을 시작합니다. 30회가량 연속으로 압박한 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나 반려묘도 마찬가지로 입이 넓어요. 넓으니까 이게 다 불어넣을 수 없죠. 우리 입은 작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서 입으로 불어넣지 않고 코로 불어넣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의 크기상 폐가 일단은 약하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불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슴이 살짝 볼록할 정도로만 불어넣어야 되고.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가 마련한 사람과 반려동물 통합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반려동물 양육 현황 통계를 보면 국내 가구의 29.2%, 즉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 가구가 늘면서
응급 상황에 대한 보호자의 대응 능력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먹성이 좋아가지고 이제 간식을 먹다가 이제 잦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 강아지가 이제 몸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사람이랑. 근데 그 구조에 맞게끔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려동물한테 심폐소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게 돼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우리 집 강아지가 나중에 아프게 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이번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심폐소생술 통합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골든타임 4부는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자신의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동물병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애국지사 이종희 송다녀 지사 부부의 사진 등 자료 16점을 공개했습니다. 의열 단원으로 활동한 이종희 지사는 황포 군관학교에서 군사기술을 익힌 뒤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송다녀 지사 역시 광복군 제1지대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광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번 자료는 아들 이병태 선생 사망 이후 후손들이 기증한 것으로 가족 사진과 김원봉 등 의열 단원들과의 활동 기록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로 서양 화가 장영주 작가의 개인전 우먼 인 블랙이 천안 리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민족 철학인 율려 사상을 바탕으로 우주와 자연, 몸의 일체성을 담은 작품 33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 작가는 오랫동안 몸을 주제로 명상 상태에서 누드 드로잉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시는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까지 진행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2026 시즌 출정식을 열고 올 시즌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출정식에는 구단주인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와 제피로스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소개와 전지훈련 다큐멘터리 상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석필 구단주는 선수들에게 K리그1 승격을 목표로 뛰어달라고 주문한 뒤 팬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큰 응원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진섭 감독도 전지훈련 등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경기장에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은 다음 달 1일 용인 미르 경기장에서 신생팀 용인과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릅니다.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도는 사업 종료에 앞서 올해 총 266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2,000여 대를 마지막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그리고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등입니다. 조기 폐차 시에는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하면 300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